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이번에는 전북방송이 선정한 2019 정읍지역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올해 초 정읍시는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각종 도로 안전 문제 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첫 번째는 정읍 방문의 해 선포입니다. 정읍시는 올해와 내년을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1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지난 5월 용산역에서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VR 체험 박람회와 드론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관광 자원 개발을 통해 사계절 관광지로 변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정읍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 도약의 계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읍이 갖고 있는 진정한 속살과 또 정읍이 줄 수 있는 수많은 감동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분들에게 정읍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 감동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풍부해진 정읍시 문화유산 자원입니다. 올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법정기념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15년 만에 이뤄진 쾌거였습니다. 지난 7월 6일에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43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정읍의 무성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9개 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무성서원은 다른 서원들과 달리 마을 중앙에 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서원의 보존과 운영을 주도한 점이 문화적 가치를 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정읍에서 무성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그런 유산을 보존해서 후손들에게 깊은 그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신호 켜진 정읍시 도시재생 사업. 정읍시는 지난 2017년부터 모두 4개의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기성당과 샘골시장, 우암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활력 증진형, 떡과 차, 면, 술을 통해 정읍시 원도심 일원을 도시관광지로 변모시키는 중심시가지형이 진행됩니다. 또한 수성동과 연지동 일원에는 공기업 제한형을 통해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거지원형이 시기동과 연지동에서 진행됩니다. 4개 사업 800억여 원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입니다. 정읍시 의회는 1년 전 해외 연수 쇄신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만들며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는 1년을 넘지 못했는데요. 자매 결혼 도시를 방문한 시의원 2명은 관광성 짙은 일정을 소화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반복되는 시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보고회 같은 걸 한다. 보고회 같은 걸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외유성 연수를 외유 중심으로 관광 중심으로 사실 갔다 올 수도 없을 테고 보고서도 베끼기로 하기가 어렵겠죠. 마지막은 끊이지 않는 아스콘 도로 포장 공사 논란입니다. 지난 5월 도로 포장을 진행한 일부 도로에서 아스팔트 표면에 긁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읍시청 주차장과 의용소방대 앞 도로 등 최근 아스콘 포장을 한 도로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읍시 정우면에서는 지난 9월 1.3km 직선도로 구간에 아스콘 도로 포장 공사를 했습니다. 평평해야 할 도로가 어찌된 일인지 울퉁불퉁해 이 길을 지나 다니는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발생시켰습니다. 방문의 해 선포부터 각종 논란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낸 정읍시.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각종 논란에서 벗어나 사계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올 한 해를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2019년도 김제 지역 화제거리를 정리해봤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올 한 해 김제 지역 화제의 이슈는 호남선 KTX가 김제역에 서게 된 겁니다.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하면서 운행을 멈췄던 KTX가 4년여 만에 다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평가됩니다. 얼마 전 김제시가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시정 주요 성과를 설문한 결과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KTX 김제역 정차는 시민의 힘으로 이룩한 결실이며 오늘을 계기로 김제가 전북 서부권의 교통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김제시가 2년 연속 선정되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김제 상권의 중심지였던 요촌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한창이고 김제 향교와 관아, 전통시장 등이 자리한 성산지구도 올해 선정되면서 주민 기대가 높습니다. 주민 주도적으로 이뤄지는 도시재생은 2023년까지 진행됩니다. 상인단체와 주민단체 해가지고 21분의 추진위원들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안을 만들고 새로운 또 아이들을 모색을 하기 위해서 항상 문호를 개방을 하고 상인단체나 여러분들 의견들 계속 모으고 있고 김제시는 전국 최초로 이른바 마을환경 지킴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어르신 700여 명을 뽑아 마을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 자체 예산으로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내년부터 나라 돈을 지원받아 운영하게 됐습니다. 3월 초부터 시행이 됐는데 4월 말에 저희가 이제 중간 읍면동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한번 성과 보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노인분들이 그 환경 지킴이라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 자기 마을 주변을 조금이라도 깨끗이 하려고는 그런 의지가 보였습니다. 반면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20헥타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시에 들어설 계획이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인데요. 스마트팜 관련 생산과 교육, 연구 기능을 한데 모은 융복합단지는 2022년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용저수지를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토론회를 하지 않고 이게 부지가 결정이 됐고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김제시가 새롭게 삼은 행정지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하위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공공기관과 공직 경험이 있는 국민, 공직자 등 23만 명 넘게 조사에 참여했고 부패 사건 데이터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간 정의로 다져온 탄탄한 기반 위에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는 데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달 기준 김제시 인구는 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00여 명이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전북방송이 선정한 2019 지역 이슈, 이번에는 남원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올해 남원 지역의 경우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국회 입법이 무산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산 친환경 산악철도가 가시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시민들의 올해 가장 큰 관심사는 최근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 공공의료대학원이 남원 지역에 건립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되면서 남원 시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예정된 남원의료원 일대입니다. 농촌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제시됐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국회에서 법률안이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데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정 자체조차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보류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남원 시민들은 그에 대해서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북 도의원들과 남원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까지 나섰습니다. 의사가 없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보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심정입니다. 남원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또 다른 이슈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이 가능한지입니다. 국토부 정책연구와 용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가 남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란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남원 시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함께 국토교통부 또 관련된 부처를 방문해서 설득하고 노력을 함으로써 차량도 제작하고, 그래서 목표년도가 2025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우리 지리산에 친환경 전기열차가 가설되어서 우리 시민들 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원시는 대산면 일대에 드래곤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등 안전을 위협받은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집단 시위와 함께 단식 농성까지 벌였습니다. 거듭된 피해에 우리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제대로 된 대책과 조치가 미흡하여서 또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에 분해서 우리 언론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또 단식 농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남원 지역에서 발생한 60대 지적장애인 탈진 사고와 관련해 가족들이 공공보호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지적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던 박 씨가 탈진 증세로 수시간 동안 쓰러져 있던 축사입니다. 당시 집에는 박 씨의 동생도 있었지만 박 씨의 동생 역시 지적장애 증세를 가지고 있어 119 구조 등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보호 보완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광안루 조성 600년을 맞아 올해 춘향제에서 광안루를 재조명하는 행사들이 마련됐습니다. 남원시는 광안루와 요천 일대를 중심으로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하는 등 2020년 문화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부족한 노동력 해결을 위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남원시가 무인헬기와 공동 녹화장 지원 사업에 선정돼 농업 지원 사업을 확대시켜 나갈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쌀 경쟁력 제고 공모 사업 중 무인헬기 지원 사업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무인헬기 지원 사업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300헥타르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과 영농법인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사업 추진은 2020년도에 도비 4,800만 원과 시비 4,800만 원 등 1억 6천만 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기 영농으로 농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